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편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부동산과 증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1주택자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남권이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집을 팔고 집값이 저렴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다지 의미 없는 구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집만 올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집들도 다 오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세금만 내는 그런 어이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거주할 집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내 집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새아파트군 내지는 재건축군 이렇게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새아파트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새아파트군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새아파트군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시장이 만약에 어떤 하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타격은 새아파트군보다는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보면서 저 새 아파트가 저 정도 가격인데 그러면은 나는 재건축이 되면 얼마야 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 단계를 보면 진행된 내용은 미미한 곳들이 앞으로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폭이 클 수 있으니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폭이 상당히 작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를 팔고 다시 재건축 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갈아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어떤 상황인가 인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 모든 내용들이 제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냥 영양가 없는 시장이다. 다주택자한테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진작에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이미 넘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저는 아직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내년 6월이 되면 양도세 추가 증가세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매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년 6월 전에는 매도를 결심을 하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구조가 이제 보유세도 너무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무거워. 그래서 나는 이제 다주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이미 옮겨왔고 일부는 꼬마 빌딩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담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나는 주식은 안 맞아. 난 부동산밖에 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꼬마 빌딩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마 빌딩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 매수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뭐 1% 은행에 넣어놔봐야 사실 뭐 거의 0%대 금리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수익형 물건은 2% 내지는 3% 정도까지 되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딩으로 넘어왔고 사실은 뭐 수익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산 인플레를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사실은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이나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 매수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채 2%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2%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다음 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 월세 수입이 1억이라고 하면 약 2%의 수익인데, 이것을 내가 60억에 판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7%, 그리고 70억에 판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 같은 경우는 1.4% 정도의 수익률을 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는 계속 높아가 되는데, 문제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률이 2%라고 하지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 내야죠. 그리고 공실분 계산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중개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내야죠.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실제로 수익률은 이미 의미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유동성이 자산 인플레를 일으킬 것이야. 그래서 그 인플레 때문에 어차피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것에 지금 현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구간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내가 다음 사람한테 팔 때는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은행 금리는 더 이상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영업자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부동산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가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나가는 지출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는 힘든 구간이 계속됐죠. 거기에 또 하나 사회 구조적인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배달 쪽으로 이미 추세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는 빨리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오냐면 당연히 수익형 물건을 가진 부동산 임대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2% 내지 3%대의 상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의 관점이라는 건 1주택자가 아닌 뭐 다주택자가 될 것이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서 상승이 무의미한,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익률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실 내지는 중개수수료 그리고 기타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면 투자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스크를 실는 만큼 기대할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으로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증시도 오르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금리와 유동성 기조로 인한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이 시장을 둘 다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미는 한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같이 상승한다는 말은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럼 상승할 때 수익이 어떤 게 많이 나와? 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이 탈출이 쉽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시점에서 상승할 때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락할 때 탈출이 쉬운 상품은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 과연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복잡하게 왔는데, 현재 시장이 상승한다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오른다고 해도 내 손에 쥐는 게 없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훨씬 더 먹을 게 많겠죠. 그리고 이 기조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앞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18년도는 조금 여력이 있을 때 사실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렸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왜 올리냐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2019년에는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결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의 0%대 금리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우리는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이 다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지는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음번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리세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가능성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시장이 왔어요. 온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둘 다 같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탈출이 쉬울까요? 사실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다음에 해야 되지? 우리가 IMF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사실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어떤 것을 투자해도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번에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겠지만, 둘 중에 투자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쪽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큰 축의 흐름이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편 얘기는 꼭 관심 그리고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